우리나라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월세 비중이 높다는 건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제도이죠. 전월세 신고제.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거 신고 제때 안 하면 과태료 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세입자한테는 뭐가 좋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손희애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약간 비타민 먹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상큼한 우리 희애 씨랑 같이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이 제도 왜 만든 거예요? 이 제도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3가지 중에 하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차 3법 대체 뭐냐?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요 3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만을 수입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는 사실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로 거래되는 모든 임대차 거래의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전입신고 등을 거부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전월세가 다 신고 대상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파트, 빌라, 단독 가구나 다가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되고요. 다만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기숙사나 한 달 살이 같은 숙소 같은 것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지역은 전국인데요.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구는 제외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그러면 한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해서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세요. 인터넷에서 전월세 신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임대계약서 온라인 파일로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원칙 자체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한쪽만 신고하셔도 되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취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근데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장점이랑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확실히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입 이유 중에 하나였던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기능이 강화가 되고요. 정확한 전월세 실태 파악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지 단점도 존재하잖아요. 네. 네, 집주인의 임대료 수입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나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증가된 세금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하나 둘씩 그만두게 되면 또 이걸로 인해서 민간 전월세 공급의 감소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결국은 수급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가격을 전가한다라고 해도 시세보다 너무 비싸면 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테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네. 요 시작이었는데 계도 기간을 다시 연장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해 6월 1일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었죠. 하지만 또 바로 과태료를 물리면 사람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이 원래는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정부가 계도 기간을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슬금슬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제 시행 이후에 전월세 신고 건수 자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거래 건수를 보면은 사실 아직은 누락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다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된다라고 호소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쓰겠다라고 한 건데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해서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두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 임대 사업을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진이 팬들 진짜 많이 오시네요. 그린백님, 우리 청년 농부님이 경제계에 경제 뽀미 언니라는 의견도 있고요. 뽀미 언니, 경제진이 좋습니다. 네. 그린백님, 경제진이 좋고요.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주시는데 사기 피해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데요. 우리 기초 중에 기초라서 그런지 슬쩍 까먹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요 여부 확인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ARS 활용인데요. 국번 없이 1382번을 누르시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실 수 있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주인에게 주민등록증 잠시만 부탁드려요 라고 해서 받아서 이 주민등록 번호와 발급일자 입력하시면 네. 진위 여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정부 24를 활용하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실 진위 확인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발급일자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입력하시면 바로 띵동 하고 나오고요. 네, 운전면허 정보 역시 정부 24 활용하시면 바로 진위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살다 보면 우리 전월세 살 때 집 고치고 이럴 일 있잖아요. 요럴 때는 집주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면 됩니까? 사실 법에 수선 의무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네, 민법 623조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임차인이 해당 집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정에 수리까지 해줘라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네,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로 기록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누가 얼만큼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곳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규모의 것, 그러니까 이걸 수리하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이라면 집주인이 해줘라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일러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고 맞습니다. 도배장판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전월세 계약 내가 처음 한다. 네. 이런 분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나요? 네, 요즘에 인터넷상에 전월세 계약 전에 숙지해야 될 체크리스트 이런 정보 리스트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등기부등본 보는 건 필수니까요.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